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동물권 신장과 동물의 비물권화에 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입법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또 이 입법이 되면 동물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오늘 법률 톡톡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는 지금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네. 지금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포함한 모든 동물이 법적으로는 뭐 책상이나 신발과 같은 물건에 해당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법률, 사적인 법적 지위의 기초가 되는 법 중에 하나가 민법이 있거든요. 네. 이 민법을 보면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를 규정하고 있어요. 네. 권리의 주체는 사람이나 법인이 되는 것이고, 권리의 객체가 물건입니다. 근데 이 음, 물건이 뭐냐? 민법은 유체물 및 정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동물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인 자연인에는 해당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동물은 민법상으로는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취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셨듯이 뭐 어떤 관계가 있는 몇 년을 산 반려동물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그런 뭐 책상, 간판 음, 같은 물건과 같은 지위인 것입니다. 음. 그런데 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하면 동물보호법으로 위반돼서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쵸. 그 부분에서는 그냥 단순한 물건이 아닌 것은 맞죠. 네. 그런데 이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동물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네. 사실 이것도 처벌이 지금처럼 현실성 있게 뭐 어느 정도라도 강화된 것은 불과 몇 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음. 그전에는 동물을 아무리 학대하고 죽이고 해도 벌금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에 그치지 않기도 했어요.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동물은 물건이다라는 마인드가 기본이 되었기 때문이고, 네. 지금이라도 동물보호법이 조금 강화된 부분은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외에도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단순한 물건과는 이제 다르게 보자라는 입법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동물은 물건이니까 이 동물을 훔쳐가면 절도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동물을 훔쳐가면 절도가 되고 동물을 음. 다치게 하면 기본적으로 손괴죄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도 동물 다치게 하면 손괴죄로 처벌되거든요. 네. 그리고 의료과실로 뭐 주인이 있는 동물을 사망케 하고 뭐 다치게 하고 그런 경우에도 그 품종의 동물의 시가 그리고 치료비를 배상받는 데 그칩니다. 물론 음.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하는데 소액이고요. 네. 또 민사적으로 강제 집행 대상도 돼요, 동물이. 네. 소위 압류 딱지, 빨간 딱지를 동물에 붙일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음. 모든 것이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기본적인 인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니까 만약에 빚을 못 갚아서 재산 압류가 들어오면 뭐 수년을 오래 같이 산 반려동물일지라도 압류 딱지가 붙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도 있더라고요. 음. 2018년에 경기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네. 이제 반려견 두 마리를 키우면서 살던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법원에 강제 집행을 받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이 반려견들도 압류 대상에 오른 겁니다. 근데 음. 채권자가 경매 압류를 계속 진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 경매 절차가 계속 진행돼서 결국 이 반려견들은 감정 평가를 거쳐서 각 10만 원, 15만 원의 가격이 책정되고 얼마 후에 매각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 채권자가 강력히 요구하면 이런 반려견들에 대한 압류 절차까지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네. 년을 살고 채무자가 어떤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채무자에게는 가족과 다름없고 채무자는 이거를 압류를 넘기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한다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채권자 의사에 따라서 경매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누군가 이렇게 키우던 반려동물을 뭐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도 위자료나 손해배상금도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요. 네, 맞아요. 음. 뭐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강아지를 훈련소에 맡겼는데 강아지가 이제 죽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제 사례를 보면은 이제 사모예드 견을 훈련시킨다고 훈련소에 맡겼는데 훈련 받다가 이 개가 죽은 거죠. 네. 죽은 거에서 여기서 법원은 또 그 훈련소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네. 훈련소에서 이 개의 생명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잘 보호했었어야 되는데 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판단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손해배상금을 얼마를 인정했느냐를 보면 이 품종 견종의 시가인 370만 원, 그리고 장례비로 쓴 비용 40만 원, 음. 그리고 주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100만 원을 명한 사례가 있고, 네. 그리고 뭐 10년 넘게 키워온 이제 요크셔 테리어를 산책을 하다가 네. 이제 차량으로 충격한 그런 사건도 있는데, 음. 그래서 이건 죽지는 않았고 이 요크셔 테리어가 크게 다친 사건이더라고요. 네. 이 사안에서 역시 법원이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있는 건 맞다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손해배상을 명화했는데 역시 반려견의 치료비랑 주인의 정신적 피해금은 50만 원을 인정을 음.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동물의 사망을 사람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죠. 사람이 사망하면은 뭐 위자료는 1억 원 넘게 인정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물을 이렇게까지 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말 가족과 같이 수십 년을 같이 산 이제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까지 네. 이거 뭐 책상 부러지고 옷이 찢어진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고 음. 그 주인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는 사실은 50만 원 이렇게 책정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네, 조금 아직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게 기본 인식이라고 하면 만약에 뭐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그걸 다 청구할 수가 없겠네요.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훼손하잖아요. 네. 물건을 훼손하면 수리비와 수리비를 배상해 주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음. 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물건의 시가보다 더 높게 나오면 그 물건 새로 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랑 그 물건의 시가 중에 낮은 걸 배상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도 그 물건의 가치를 초과하면 그 이상은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네. 휴대폰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휴대폰 네네. 고치러 갔는데 수리비 너무 많이 나오면 그냥 안 고치고 살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물건은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동물에도 그대로 치료가 됩니다. 음. 동물을 누군가 다치게 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동물의 그 시가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동물병원 가서 치료받고 수술받고 하다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거 키운 사람 입장에서는 가족이나 같기 때문에 얼마가 들든 치료를 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동물을 다치게 한 가해자에게는 치료비 전체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음. 물건이랑 같기 때문에. 그 네. 동물의 시가 한도에서만 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이 반려동물은 물건이 훼손된 경우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음. 이번 이 민법 개정안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됐다라는 거죠. 네, 이번에 발의된 그 박희승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내용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민법에 명확히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타인이 반려동물을 했을 때는 그 치료 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도 배상해야 한다는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을 명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있는데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은 기본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음.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국회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입법을 어서 하자라는 그런 입법 운동이 계속돼 왔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 동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뭐 동물권 부분에서 많이 이제 발달이 돼 있다 볼 수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대부분 나라에서 동물의 지위를 물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어, 처음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민법에 신설한 국가인데요. 지금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고 특별한 정함이 없을 때만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프랑스도 동물은 감성을 지닌 생명체이다. 이렇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음.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동물 보호에 관해서 아예 헌법에 넣었다고 해요. 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독일에서는 헌법에서 국가의 이 동물 보호 의무를 지우고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